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현대 축구는 기본적으로 많이 뛰고 상대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 끊임없는 압박이 요즘에는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해볼 선수는 그러한 현대 축구의 강력한 압박을 탈압박하는 데 있어 정평이 나 있는 선수로 템포를 끊어먹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긴 하지만, 어쨌거나 볼을 지키고 공격 전개를 어떻게든 이어나가는데 특출난 장점을 지닌 한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무사 덴벨레. 1987년생으로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벨기에 엔트워프에서 태어난 무사 덴벨레는 버시엠 스포르트 클럽 유소년 팀을 거쳐 2003년 벨기에 프로클럽인 헤르미날 베르스워트 유소년 팀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벨기에 청소년 대표팀에 꾸준히 차출될 정도로 재능이 남달랐던 무사 덴벨레는 2003-2004 시즌 막바지 샬레루아와의 경기에서 16세 9개월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2004-2005 시즌 무사 덴벨레는 17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팀의 주전급 선수로 올라섰고, 시즌 19경기 출전 1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유망주답지 않은 좋은 활약에 많은 팀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는데, 특히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최고 명문팀인 AFC 아약스가 무사 덴벨레의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원했던 무사 덴벨레는 결국 2005년 여름 역시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빌렘2에 입단하게 됩니다. 2005-2006 시즌 네덜란드 무대에 합류한 무사 덴벨레는 빌렘2의 성적 부진과 함께 쉽게 적응하지 못했는데, 2006년 1월 빌렘2에 새롭게 부임한 즈반보른 감독은 무사 덴벨레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후반기에만 17경기 출전 9골 5도움을 기록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즌 33경기 출전 9골 5도움으로 에레디비지에서도 상당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 덴벨레의 나이도 18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덴벨레에 대한 관심은 더욱 극대화됐고, 당시 폼이 워낙 좋았기에 벨기에 국가대표팀에서도 무사 덴벨레를 차출하게 되면서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서 18세 10개월의 나이로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 2006년 여름 지난 시즌 에레디비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강팀 알크마르로 500만 유로의 거액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불과 1년 전에 빌렘2 이적 당시 이적료가 25만 유로에 불과했는데 무려 20배나 상승한 가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알크마르의 감독은 루이 바날이었는데, 당시에도 3백 포메이션을 즐겨 사용했던 루이 바날은 무사 덴벨레를 주전 좌측 윙어로 채택했고, 덴벨레는 공수양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시즌 33경기 출전 6골 4도움을 기록했고, UEFA컵에서도 12경기 출전 4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시즌 내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2007-2008 시즌에도 역시 시즌 내내 주전 선수로 맹활약하면서 에레디비지에서 33경기 출전 3골 4도움을 기록, UEFA컵에서도 6경기 출전 1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 이 시즌 알크마르는 무려 리그 11위까지 떨어지는 굴욕적인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튼 무사 덴벨레는 시즌 종료 후 2008 베이징 올림픽 벨기에 대표팀 엔트리에도 승선하게 되는데, 당시 뱅상 콤파니, 토마스 베르마일렌, 얀 베르통원, 케빈 미랄라스, 마우랑 펠라이니, 앙토니 반덴보레 등 훗날 벨기에 대표팀을 세계적인 강팀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벨기에 황금 세대들 중에서도 주전 윙어로 자리 잡으면서 대회 6경기 출전 3골을 기록, 벨기에 대표팀의 대회 4위에 상당한 기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2008-2009 시즌 루이 바날 감독은 지난 시즌의 실패로 인해 3백 포메이션을 4백 포메이션으로 변경시키게 되는데, 4백 체제에서의 무사 덴벨레는 더 많은 공격 가담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센터 포워드로도 경기에 나서게 되면서 시즌 23경기 출전 10골 1도움을 기록,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알크마르는 이 시즌에 리그 우승까지 달성하면서 무사 덴벨레는 생애 최초로 우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2009-2010 시즌에는 29경기 출전 4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역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6경기 출전 0골 0도움을 기록, 알크마르는 조별 라운드 무승 광탈을 당하게 되면서 무사 덴벨레로서는 큰 무대의 벽을 제대로 느끼는 시즌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 여름 무사 덴벨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풀럼으로 6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이적하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처음 입성한 무사 덴벨레는 2010-2011 시즌 선발 데뷔전 블랙풀과의 경기에서 2도움, 이어진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장렬시키는 등 정말 강력한 임팩트로 EPL 무대에 등장했는데, 아쉽게도 이후 발목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하면서 폼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시즌 24경기 출전 3골 3도움, 평점 7.12에 매우 좋은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11-2012 시즌 무사 덴벨레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감독을 만나게 되는데, 토트넘에서 이영표 선수를 지도하기도 했던 마티뇰 감독이었습니다. 마티뇰은 무사 덴벨레의 뛰어난 개인기와 신체 조건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덴벨레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게 되는데, 무사 덴벨레는 그야말로 물만한 고기처럼 중원을 휘젓고 다니면서 시즌 36경기 출전 2골 3도움, 평점 7.27에 이전 시즌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2012년 여름 무사 덴벨레는 팀 동료 클린트 댐시와 함께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하게 되면서 더 큰 환경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당시 토트넘 하스퍼는 중원의 핵심인 루카 모드리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고, 역시 모드리치와 함께 중원 그리고 앞선에서 많은 기여를 해냈던 라파엘 반더바르트가 함부르크로 떠나면서 중원에 정말 커다란 공백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토트넘에 합류한 무사 덴벨레는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데뷔전 데뷔골을 장렬시켰고, 2라운드 레딩전에서 어시스트, 4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다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임팩트로 등장했는데, 중간에 엉덩이 부상을 당하면서 흐름이 끊기긴 했지만 폼이 아락한 스코 파커, 좀처럼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한 톰 허들스톤, 빌피 시구르손 대신 드디어 포텐이 터질 기미가 보이는 산드로와 함께 중원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게 되면서 시즌 30경기 출전 1골 3도움, 평점 7.23에 굉장히 좋은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13-2014 시즌 핵심 공격수 가레스 베일의 이탈과 대체 영입된 선수들의 잇따른 부진으로 인해 팀 성적이 곤두박질치게 되는데, 무사 덴벨레는 상당히 고군분투해주면서 시즌 28경기 출전 1골 2도움, 평점 7.14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악셀 비첼과 마루안 펠라이니,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우수한 미드필더들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대회 2경기 출전 0골 0도움으로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14-2015 시즌 토트넘 하스퍼에 새롭게 부임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나빌 벤탈렙 그리고 라이언 메이슨 같은 젊은 선수들을 주전 미드필더로 활용했고, 무사 덴벨레는 출전 기회를 상당히 상실하면서 시즌 26경기 출전 1골 1도움, 평점 6.63에 굉장히 저조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말이 26경기지 출전 시간을 모두 합쳐도 1137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무사 덴벨레에게는 활약 면에서나 출전 시간으로 보나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2016 시즌 그동안 주전 자리를 맡았던 라이언 메이슨과 나빌 벤탈렙이 동시에 부상을 당하면서 많은 경기를 이탈하게 되자 다시 무사 덴벨레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무사 덴벨레는 고질적인 템포 문제도 완벽히 극복하는, 그러니까 탈압박보다는 안정적인 볼 배급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폼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시즌 29경기 출전 3골 1도움, 평점 7.69를 기록, 덴벨레의 커리어 하이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토트넘 하스퍼는 리그 3위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내게 됩니다. 하지만 벨기에 대표팀에서는 여전히 후보 신세였던 덴벨레는 유로 2016에서는 단 한 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2016-2017 시즌 경쟁자 라이언 메이슨과 나빌 벤탈렙이 동시에 이적했지만 그 대신에 무사 시소코, 빅터 와냐마 같은 쉽지 않은 경쟁 상대들이 영입되었는데, 무사 덴벨레는 포체티노의 변화무쌍한 전술 속에서도 다양한 포지션을 두루 잘 소화해내면서 여전히 중원의 핵심 선수로서 맹활약했고, 시즌 30경기 출전 1골 2도움, 평점 7.18에 역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우승을 바라보는 팀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사 덴벨레는 토트넘 소속으로 처음 출전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경기 출전 0골 0도움, 평점 6.78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고,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한 토트넘 하스퍼는 AS 모나코와 바이엘 레버쿠젠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조별 라운드 3위로 탈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유로파 리그에서도 벨기에 리그에 헨트에게도 패배하면서 아직은 유럽 무대에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2017-2018 시즌 무사 덴벨레는 시즌 28경기 출전 0골 0도움, 평점 6.90을 기록, 여전히 팀의 주전으로 활약하긴 했지만 어느덧 30세에 접어든 만큼 예전만큼의 대단한 폼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무사 덴벨레는 토트넘 하스퍼에게 3년 재계약이라는 30세 선수로서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펼쳤는데, 심지어 주급은 무려 10만 파운드를 요구하면서 토트넘과 덴벨레의 관계가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 월드컵에서는 역시 거의 벤치만 지키면서 4경기 출전에 그치는 등 무사 덴벨레의 폼은 뭔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2018-2019 시즌 무사 덴벨레는 시즌 초반부터 극심한 기량저하와 부진을 겪으면서 정말로 전성기가 지난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고질적인 발목 부상까지 겹치게 되면서 시즌 10경기 출전 0골 0도움, 평점 6.38의 최악의 부진으로 결국 토트넘 하스퍼를 떠나게 됩니다. 토트넘 하스퍼를 떠난 무사 덴벨레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1월 무사 덴벨레는 예전부터 자신에게 러브콜을 보내왔던 중국 슈퍼리그의 광저우 RNF에 입단하면서 말년 테크트리를 타게 되었습니다. 광저우 RNF는 에란짜하비, 디아사바, 두스코 도시치 등 중국 리그 팀 치고는 용병들의 네임밸류가 딱히 높지 못한 팀이었는데, 무사 덴벨레는 중국 리그에서 시즌 26경기 출전 1골 4도움, 평점 7.41을 기록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사 덴벨레는 특히 드리블 수치가 4.5개에 달할 정도로 역시 대단한 탈압박 클래스를 보여줬는데, 중국 선수들은 덴벨레의 공을 거의 손도 못 댈 정도로 중원에서 엄청난 탈압박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관의 김민재가 무사 덴벨레의 공을 뺏은 데 이어 덴벨레를 제껴버리자
토트넘 팬들은 김민재를 영입해야 된다는 재밌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사 덴벨레 선수는 어느덧 33세 축구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사 덴벨레의 개인 기술 하나만큼은 많은 동료 선수들이 극찬했던 것처럼 세계 최고의 수준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고질적인 부상만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선수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